맥도날드 트리아드는 어렸을 때 폭력적 경향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살인자가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세 가지 지표를 말하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맥도날드가 1963년에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기고하며 거론됐던 맥도날드 트리아드. 그는 동물에 대한 잔인함, 방화에 대한 집착, 일정 나이를 지난 야뇨증이 성적인 약탈, 폭력적 행동, 살인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기에 맥도날드 트리아드는 완벽한 지표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동물을 괴롭히거나 방화로 공격성을 방출하는 사람들이 후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많이 봐온 건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쁜 사람인 리처드 체이스가 그러했습니다. 청소년기 그는 맥도날드 트리아드에 모두 해당하는 인물이었죠. 어릴 때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리멘토로 이사를 온 리처드는 다른 나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매우 규칙적이고 엄격한 규율을 중시했던 그의 아버지는 어린 나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신적 압박에서 시작해 물리적으로 끝났던 아버지의 훈육을 가장한 학대에 당연히 리처드는 아버지를 증오했죠. 그의 증오는 힘없고 아무런 죄 없는 동물에게 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공격성을 방화로 표출했고 그 때문인지 10살이 넘는 나이에도 이불에 실내를 하곤 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말했던 세 가지 요소에 부합되는 모든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청소년기 리처드는 술과 약물에 의존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정신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신경도 쓰지 않고 막 나가는 대로 살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발기불능인 걸 알게 되며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병은 심리적 요인이라는 비뇨기과 의사의 진단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역시 여러 정신적 문제와 분노를 억누른 탓에 생긴 병이라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홀로 곰곰이 자신의 병에 대해 생각한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가 부족하기에 이러한 병이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었죠. 그때부터 그는 동물의 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피는 인근 정육점에서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길에 돌아다니는 작은 동물들을 노렸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생긴 스스로의 처방이었지만 그의 병은 심리적 요인이었기에 당시에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날이 지속될수록 그의 망상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심장이 가끔 뛰는 것을 멈춘다. 누군가 내 폐동맥을 훔쳐갔다. 라고 주장하며 비타민C를 뇌로 흡수하기 위해 머리 위에 오렌지를 놓아두기도 했던 리처드.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집을 나왔고 친구들과 함께 집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술과 약에 찌들어 사는 그를 점차 멀리했고 여러 번의 다툼 끝에 결국 리처드는 홀로 아파트에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동물들을 잡아와 해괴한 짓거리를 했던 리처드는 1975년에 부모님에게 들키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1976년에는 토끼의 피를 직접 정맥에 주사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는데 당시 그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진단을 받고 동물을 지속적으로 죽이던 그에게 정신과 의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리며 퇴원시켰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좀 더 그에 대해 신경 썼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977년 12월 29일 암브로즈라는 남성을 총으로 쏜 뒤 도주했던 리처드. 이것이 그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범행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가 자신을 집에 오지 못하게 했기에 화가 나 화풀이를 했다는 것. 어이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던 리처드는 한 달 동안 6명을 살해했는데 범행 현장을 본 형사들이 구역질을 할 만큼 시신의 훼손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세크라멘토에서 한 달 동안 벌어진 6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FBI까지 수사에 참여했고 그들은 범인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20대 초반에서 중반, 키가 크고 말랐을 가능성이 있다. 외톨이일 것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정신병력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15세 무렵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체포되기 전까지 범인은 살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범행이 일어나고 5일 뒤 경찰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 인근에서 리처드를 보았다는 동창생의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평소 그가 술과 약에 취해 살았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다는 걸 알게 된 경찰. 경찰은 곧바로 리처드의 집으로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말했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에 그들은 물러나는 척하며 복도에 숨어 리처드가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예상대로 잠시 후 리처드는 피 묻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형사는 그의 손에 든 상자를 빼앗아 뚜껑을 열었는데 상자 안에는 피 묻은 벽지 조각과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당황하며 동물을 죽인 것이라 변명했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나오자 형사는 그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 밖에도 리처드의 집에선 여러 범행 증거를 비롯해 그가 식인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1979년에 시작된 재판에서 리처드의 변호사는 그의 정신병력과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해 5월 8일 배심원단은 그에게 7살인죄 6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 판사는 그가 법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나치와 UFO에 대해 언급하며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기도 했던 리처드. 피해자들의 피를 마셨기에 세크라멘토의 뱀파이어라고 불린 그는 1980년 12월 26일에 교도소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을 그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진정한 죗값을 받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